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현준 테일러님을 모시고 옷 많이 만들어 보셨고 해서 제가 모르는 지식 부분들을 설명 좀 듣고 비스포크 수트랑 기성복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스포크의 장단점 혹은 이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지현준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입고 있는 자켓도 제가 좋아하는 자켓 중에 하나인데, 현준님이 만들었던, 예전에 샀었던 옷입니다. 이걸 오늘 입고 한번 해보고, 지금 여기 걸려있는 옷들은 기성복들이랑, 사실 다른 옷들도 되게 많이 가져왔어요. 기성복, 비스포크로 한 옷들도 많이 가져왔는데 이걸 다 걸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기성복 한두 벌, 기성복 중에서도 좀 퀄리티가 되게 높은 것도 하나, 그리고 비스포크로 다른 샵에서 맞춘 옷들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그거를 사실 저는 대략적으로 그냥 제 느낌을 설명을 하긴 해도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기 때문에 뭐 예쁜 거고 좋은 기술이 있고 이런 거를 잘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만드시는 분이 어떻기 때문에 좋은지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스포크 수트가 원단이나 색상이나 제가 원하는 라펠의 모양, 크기 이런 거를 제 마음대로 해서 유니크한 옷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로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고,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비스포크 수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옷이 확실히 기성복보다는 입체감 있고 고급스럽고 어떤 핸드메이드 공정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핸드메이드, 그 수제가 곧 비스포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비스포크 수트가 뭔지 얘기해 주시고. 비스포크 슈트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비스포크 슈트라고 하지 않고, 이제 자신이 이제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제 개별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옷을 비스포크 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손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좋은 제품이 아니고, 이제 기계로 만들었든 손으로 만들었든 만드는 방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입체감이 살고 고급스러워지고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핸드메이드가 비스포크가 아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비스포크랑 핸드메이드랑 별개의 문제라고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핸드메이드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그 차이가 나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자켓을 보면서 핸드 공정이 들어간 부분이 그러면 어디예요? 지금 이 자켓에서 핸드 공정이 들어간 부분은 이제 카라, 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감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단축구멍,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주머니, 여기, 네. 그 다음에 소매 단축구멍, 네. 그 다음에 뒤집었을 때 이제 우라에 여기, 네. 그 다음에 여기, 간단하게 이 정도만 비스포크 제품에도 핸드 공정이 들어가는 거고, 네네. 예를 들어서 비스포크에서 자켓 가격이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여기 이쪽에 선들이 이제 손으로 감치거나 손으로 결합되거나 그런 공정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밑에 가격대에서는 거의 차이는 없는 거고요. 여기 솔기 부분은 미싱으로 이제 대부분 네. 하고. 그러면은 지금 100만 원대 그때에서 한다는 네. 비스포크 샵에서는 네.
지금 말씀하신 곳들 중에서 어디가 그러면 제일 영향이 크고, 솔직히 저는 안감을 손으로 바느질로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떤 감성?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혹시 저기 라펠 같은 데 끝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어떤 주름 같은 게 생겨가지고 손맛이 좀 생기는 건가요? 손맛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자연스러운 규칙적이지 않은 간격, 그 다음에 당기지 않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손맛이 오히려 당겨지는 거 아닌가요? 조금 이렇게 주름이 생길 정도로 약간씩 그 장력 같은 게 생기는 게 핸드메이드 아닌가요? 그 박으면은, 기계로 박으면은 그냥 일정하게 쭉 그냥 우는 거 없이 그냥 쫙 박히는 거고, 손으로 했을 때 약간 그 이제 조금씩 오는 게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기계로 한 이제 스티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티치 자국이 보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손으로 스티치한 게 장력을 당연히 줄 수도 있지만 장력을 없이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까 비스포크 슈트가 깔끔하고 이제 정갈한 옷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력이 없이 정갈하게 만들어진 스티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것도 그러면 그냥 취향인 건가요? 뭐가 더 좋다 하기는. 그렇죠. 한데. 뭐가 더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그럼 약간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그런 핸드 손맛이라고 하는 그 라펠 같은 거는 그냥 스타일인가요? 하나의 스타일. 스타일이고 디자인이고, 장력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게 세로 방향으로 주글주글함을 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많은 비스포크 샵에서 이제 돌아가는 볼륨감을 살리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스티치에서 많은 영향도 있지만, 여기 앞판과 우라의 이제 여유 분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볼륨감을 살리고 죽이고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티치, 제 생각에는 그 볼륨감을 위해서는 스티치보다는 그 여유 분량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는 작업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핸드 공정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네. 그 소매 안쪽에 네. 겨드랑이 부분은 저는 착용감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 부분이 네. 지금 핸드 공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럼 뭐가 좋은 건가요? 뭐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수선이 쉬운 경우, 아까 감성 그 정도고, 아까 움직일 때 소매 부분이니까 여유 분량이 안에 들어있어서 네. 조금 이제 활동이 편하다? 크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기계로 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여기. 네. 그럼 그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솔직히 네. 버튼 홀이라든지 워킹 버튼 이런 거는 네. 그냥 모양이잖아요. 그쵸? 어떤 손바느질의 의미라는 게 네. 그냥 디자인적인 그냥 모양의 차이인데, 그 이제 전체적인 실루엣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네. 아니면 실질적으로 착용감이나 어떤 퀄리티, 뭐 에이징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아까 그 뭐 겨드랑이랑 라펠 호시나 이 정도인가요? 목 부분도 아까 있었나요? 아까 정말 지금 중요한 질문이신데, 실루엣으로 손바느질로 실루엣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예를 들어서 라펠을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가 겉감이고 이게 안감이거든요. 네. 그 안감의 비율을 겉감의 비율보다 얼마를 더 주느냐, 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제 손으로 여기를 마감했기 때문에 더 풍성한 볼륨감이 산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팔자뜨기 이것도 그냥 기계가 다 그렇게 할 뿐인 거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네요. 오히려 패턴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팔자뜨기가 여기 라펠에 팔자뜨기도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는 어디든 다 하는 거니까. 기계로 팔자뜨기도 할 수 있고, 네. 그게 보이지 않게 팔자 뜨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원단과 심지의 여유량이 중요한 거지, 팔자를 손으로 뜨느냐 기계로 뜨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기계랑 손이랑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고 어떤 감성 차이랑
조금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오히려 중요한 거는 패턴으로 그 기술적인 그 볼륨감이나 그런 여유량의 차이를 얼마를 두는지 이런 노하우 쌓여있는 데이터 같은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손맛은 당연히 손바느질로 느낄 수 있지만 이제 내가 실루엣을 원하는 경우 이제 풍성한 볼륨감 그런 건 손으로 해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렸는데 겉감과 심지의 여유를 얼마만큼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볼륨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했든 미싱으로 했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핸드메이드가 비스포크가 아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유튜브나 다른 것들을 보면 전문가들도 뭐 핸드메이드 수제 100%냐 아니냐 가지고 이게 비스포크냐 아니냐 이거를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의아했거든요. 비스포크라는 게 말해진 대로 그걸 다 맞춰서 만들어준다는 거지 기계로 만들든 뭘로 만들든 물론 손 비중이 높아야 더 좋은 비스포크 수트긴 하겠지만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핸드 공정이 많이 들어가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비스포크는 내가 원하는 걸 다 구현을 해줄 수 있느냐. 손으로 아무리 이제 디테일을 많이 해도 좀 디테일은 좋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옷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저는 비스포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패턴, 개인 몸에 따라서 그 체형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니까 그거를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좀 죽여서 옷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옷의 입체감과 실루엣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가져온 옷 중에 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알겠지만 뭐 결혼 예복으로도 많이 입고 잉자켓이라는 브랜드의 옷을 이제 한번 가져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디테일도 너무 좋고 비스포크에 비해서 뭐 나쁠 게 없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깨의 입체감이나 뭐 가슴이나 어떤 실루엣들이 되게 괜찮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비스포크랑 그래도 차이점이 있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비스포크 제품과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입체감을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입체감은 원단, 패턴, 이제 봉제 방식에서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단과 패턴은 비스포크 샵과 이제 기성보가 뭐 차이가 없고 솔직히 이제 봉제에서 말씀드리면은 봉제 방식도 이제 어떻게 하면 입체감이 잘 사느냐가 중요한데 길이에 따라서 입체감이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이 길이와 이 몸판 길이와 소매 길이가 이제 다른데 소매 길이를 얼마큼 더 길게 해서 이제 몸에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기 볼륨이 사냐 안 사느냐는 차이기 때문에 이제 비스포크랑 기성복이랑 그 차이가 없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러면은 비스포크라 우리가 말한 게 핸드냐 기술이 좋냐 아니냐로 비스포크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비스포크만큼 좋은 거는 확실하지만 분명히 비스포크는 아닌 거고 기성복 패턴에 이제 기술이 좋은 것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비스포크가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퀄리티가 좋은 옷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다 그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비스포크만큼 값어치하고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비등하게 견줄 만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스포크를 원하는 사람들은 뭘 다른 걸 더 원해서 비스포크를 하는 건가요? 솔직히 여기서 누구나 100%다 마음에 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텔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소매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품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런 걸 이제 고칠 수 있는 게 비스포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패턴이 마음에 드는데 이 원단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고 싶은 원단이 있는데 이 패턴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경우가 이제 비스포크 샵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로 차이 보는 거는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비스포크 샵들이 너무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옷도 가져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링자켓만큼의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것도 일본 브랜드에서 예전에 산 옷이에요. 이제는 일본 옷을 사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마음에 들어서 사긴 했는데 확실히 비스포크 자켓에 비해서 입체감이 떨어지고 뭔가 마음에, 물론 디테일, 라펠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옷 자체의 실루엣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입어볼까요? 잘 되고 있는 건지. 네.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영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고, 특히 이런 부분 어깨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떤 어깨 이런 여유 부분이 없이 이렇게 딱 붙어 있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취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취향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입체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이제 확실히 있는데, 입체감이 없는 옷을 만들기가 더 쉬워요. 입체감이 있는 옷을 만드는 게 당연히 더 어렵고, 그래서 고가의 브랜드 제품은 대부분 입체감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입체감이 많이 살고, 여기서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이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이가 많이 없으니까 입체감이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클래식 의류 웨어에서 통용되는 이야기고, 예를 들면은 뭐 박시한 뭐 자켓이라든지 어떤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오는 아방가르드하고 스타일리시한 그런 자켓들에서는 사실 이런 인체에 따른 곡선이나 입체감, 뭐 몸에 잘 맞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좀 무시해도 굳이 비스포크 샵을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생각은 취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제 입체감 있는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스포크 샵에서도 입체감 있는 옷을 만들고, 그리고 기성복에서는 입체감 있는 옷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비스포크 샵을 많이 가요. 그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저는 사실 그래서 비스포크 수트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해도 전혀 나는 모르는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비스포크 샵의 장점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비스포크 샵에 가는 사람들이 이유가 원단 때문일 수 있고, 취향 때문일 수 있고, 입체감 때문일 수 있고, 라펠일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비스포크 샵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원단, 예를 들면 뭐 노루피아나든 몬트위드든 어떤 종류의 드레이퍼스든 내가 생각하던 원단이 어떤 기성복에서 잘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노렸다가 세일할 때 싸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원단 때문에 비스포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면 사실 그 돈이 조금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기성복에서 세일할 때 옷을 잘 샀다, 득템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성복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단, 자기 몸에 맞는 옷을 만들면 충분히 좋은 옷이지만, 이제 비스포크 샵은 자켓과 바지의 패턴 연구를 계속 하는 곳이고, 기성복에서 없는 패턴을 볼 수 있는 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체형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 더 좋은 옷을 찾기 위해서 비스포크 샵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패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그냥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진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여기다 입체감 있고 어깨도 표현해주고 가슴도 가슴 되게 보여주고,
뭔가 이런 곡선들도 더 살아나는 걸 좋아하게 하거든요. 근데 뭐 이 옷도 완전 너무 안 좋은 옷은 아니어서 그래도 괜찮은 부분들도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한번 그러면 비스포크 티켓을 뭐 지난번에 이미 충분히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맞춘 수트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100% 핸드메이드는 아니에요. 이 수트도 왜냐면은 약간 더 저가라기보다는 가격을 좀 핸드 공정주의로 가격을 낮춘 라인의 수트를 맞췄기 때문에 미싱으로 박은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느낌을 여기서 말을 하면 이 소매산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솟은 정도라든지 그런 거를 맞춰서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 드레이프라든지 여기 어깨 이 볼륨들도 지난번 걸 보시면은 그 디테일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있고 또 이 옷을 봤을 때는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좀 좋은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까 입은 옷과 이 옷을 이제 저는 비스포크와 이제 기성복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좋은 브랜드의 옷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옷은 왜 이게 좋은 옷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만드는 방식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체감 있게 만드는 게 당연히 어렵거든요. 다른 길이를 봉합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눈에 띄게 돋보이는 부분은 이제 소매 부분과 이제 라펠 부분이라고 이제 아까 그 옷 자켓과 차이가 느껴지는데 여기서 이제 볼륨감이 이 자켓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던 얘기로 이번에는 또 제가 다른 옷을 한번 입었는데 이것도 기성복이에요. 기성복 링마이스터 자켓인데 이걸 보면은 이 뒷부분이 좀 울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듦새는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성복을 이제 누구나 다 맞게 만들다 보면은 내가 입었을 때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뒷보드가 살짝 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스포크를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기성복도 잘 맞는 체형인 편이라서 그렇죠. 일반 100 사이즈, 48 사이즈라서 뭘 입어도 이런 어느 부분들을 그냥 수선을 하고 기장 같은 거를 맞춰서 입으면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도 이제 비스포크 수트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요약하자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보여야 돼요. 자, 이건 기성복, 이건 비스포크 제품인데 둘 다 가격대는 솔직히 전부 고가잖아요. 100만 원대, 100만 원대 제품들이니까 다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성복, 비스포크를 이렇게 구별하지 마시고 이 디자인과 실루엣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얘도 기성복도 하나의 브랜드고 비스포크 샵도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그 비스포크 샵의 이제 하우스컷이 얼마나 이제 내 마음에 드느냐가 이제 정말 이제 자켓을 즐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비스포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브랜드가 더 자기 취향에 맞는지를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비스포크는 그래도 장점은 뭐 이제 길이나 이런 거는 다 자기 몸에 맞춰주고 사이즈나 어떤 체형도 이제 수선이 필요 없이 나한테 딱 맞춰 나온다 그런 장점이고 그리고 유니크하다. 그렇죠. 저도 그 장점이 가장 큰 것 같긴 해요. 남들은 없는 나만 갖고 있는 옷이다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너무 그냥 이렇게 깔끔하고 단순한 것들을 비스포크 샵에서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뭐 자켓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할 때도 있겠지만 되게 많은 자켓을 갖고 있는데 이 자켓도 반니에서 맞춘 옷인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블랙워치 색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은 보랏빛이 나는 네이비 색상, 녹색, 그게 좀 섞여서 청록색빛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경계가 막 되게 체크 같지가 않고 되게 이렇게 번지듯이 뽀얗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멀리서 보면 그냥 약간 청록빛 나는 네이비 자켓 같기도 하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은은한 체크 패턴이 보이고 그리고 라펠도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시도를 했거든요. 이게 보통 기성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는 안 나오는데 비스포크 샵의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크게 했을 때 이게 비스포크 샵이기 때문에 이게 커졌을 때 망가지는 밸런스를 좀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 조합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기성 브랜드 같은 경우는 라펠이 적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디자인에서 라펠만 끄다면은 비율이 안 맞다거나 입었을 때 막상 안 이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둘 다 클래식한 자켓이지만 이 자켓 라펠 크기만 봤을 때 얘가 더 클래식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식한 포인트를 더 샵에서 비스포크 샵에서 어울릴 수 있게 요소마다 디자인을 하는 게 비스포크 샵의 매력이 아닌가. 네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장점을 생각하는 게 테일러 분들이랑 매니저 분들이 옷을 잘 아시니까 사실 거기 가서 내 취향껏 이걸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는데 괜찮으시겠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취향을 반영을 하지만 망가지지 않는 점에서 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그게 좋은 샵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라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라펠을 키우게 되면 이 선이 커지는 거겠죠? 네. 이 선이 커지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각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부드러운 선이 나오게끔 이제 설정을 하는 것도 비스포크 샵의 역할이고 이제 매니저님과 상담하실 때 이게 라펠이 커져서 여기 선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아니면 뭐 벗김 선이 어떻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비스포크 샵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정이 필요 없다, 나 그렇게 특이한 거 원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조금은 비추인가요? 비스포크 샵보다는 그냥 기성복 잘 나오는 브랜드들에서 사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옷이 관심이 없다면은 기성복에 사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성복 비스포크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 브랜드 내가 어떤 옷이 더 마음에 드느냐 문제를 더 관점으로 이제 소비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그러면 그래도 이제 결혼 예복을 맞춘다든지 비스포크를 경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 있잖아요. 어떤 욕구에서 그냥 단지 좀 더 비싸고 좀 더 어떤 감성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비스포크가 꼭 핸드메이드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핸드메이드 어떤 기술들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디테일을 더 느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가장 비스포크 슈트를 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은지. 제가 생각했을 때 비스포크 샵은 고급스러운 옷을 잘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멋스럽게 캐주얼하게 만드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비스포크 샵 예복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내가 예복을 할 경우가 생기면 비스포크 샵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비스포크 샵에서 그 장소에 맞는 고급스러운 옷을 많이 만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린 자켓을 입으셨을 때 여기 운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울므로써 이제 조금 더 깔끔하지 않다? 더 깔끔해서 고급스러워 보인다. 몸에 잘 맞게 만들어져 보인다. 그렇죠. 뭔가 부분이 되게 깔끔하고 잘 맞아떨어지고 곡선이 끊김이 없고 완성도가 있을 때 와 이게 뭔가 멀리서 봤을 때 고급스럽고 입체감 있고 볼륨감 있고 그런 게 저는 큰데 네, 그런 걸 할 때 그러면 어쨌든 충분한 비스포크를 할 이유는 있는 거잖아요. 결혼식이 됐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할 때 체형, 그 특이 체형은 제외하고 지금 하거든요. 그리고 비스포크를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살 때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옷을 살 때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쳤고 몇 번을 갖고 내 생각이 얼마나 들어갔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스포크가 꼭 한번 경험해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기서 감사드립니다.